누나 브로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이즈 메인보드를 사용하시나요? ATX? MATX. 그쵸. 많은 분들이 대부분 ATX와 MATX 메인보드를 사용해요. 근데 보드가 이 두 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정식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인공 기가바이트 B850i 어로스 프로입니다. 작은 사이즈를 자랑하는 ITX 보드인데 오늘은 이 주인공을 통해서 ITX 보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ATX의 경우 1995년 인텔이 만든 데스크톱 메인보드의 표준이 조금씩 보완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런데 ITX는 완전 달라요. 비아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2001년 처음 만든 소형 규격이죠. 작은 크기를 포인트로 전면으로 내세워서 저전력, 저발열 시스템 시장을 키우기 위해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전력, 저발열? 아무래도 더 이상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많은 매니아분들이 SFF 빌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변태 같은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매니악한 폼팩터예요. 집도 모니터도 작을수록 싼데 SFF는 왜 비싸다나 뭐라나. 그리고 ITX 보드는 아무래도 특수한 사이즈다 보니 가격이 조금 비싼데 작은 크기를 유지하면서 호환성을 챙기려면 일반적인 보드와 설계가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가격이 비싼 이유에 포함돼요. 하지만 비싸더라도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작고 예쁘게 만들고 싶은 욕망을 가진 매니아분들이 있기에 아직까지 살아남은 폼팩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살펴봐야겠죠. 먼저 본품을 제외한 구성품부터 볼게요. 와이파이 안테나, 펜 전원 연장 케이블과 SATA 케이블, 그리고 M.2 SSD 써멀 패드랑 긱바 전통의 어로스 스티커, 그리고 M.2 SSD 나사와 마지막으로 스탠드오프 전용 나사까지 있습니다. 이 나사는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의 주인공 전용 나사거든요. 먼저 겉모습부터 살펴보면 전원부 방열판에 어로스 로고와 SSD 방열판에 새겨진 독수리까지 전체적으로 기가바이트 디자인에 충실한데 후면에는 두 번째 SSD 슬롯이 추가로 구성되어 있네요. 두 슬롯 모두 속도 하락 없이 사용할 수 있죠. 확실히 크기가 작다 보니까 뭔가 알차 보인다고 해야 하나? 밥을 꽉꽉 눌러 담은 공깃밥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특이하게 측면을 보시면 아이오 포트 쪽 구멍이 송송 뚫려 있거든요. 이건 전원부 쿨링을 위한 조치입니다. 포트 구성은 HDMI 포트, 그리고 USB 포트는 C타입까지 총 7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HD 오디오 단자와 리얼텍 2.5 램 포트, 그리고 와이파이 7을 지원하는 와이파이 안테나 커넥터, 마지막으로 편안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위한 큐플래시 플러스 버튼까지 있습니다. 참! 와이파이 7은요 윈도우 11에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 점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B850i 어로스 프로는 기가바이트의 소 이지한 기술이 많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거 꽤 편리하거든요. 먼저 쉽게 SSD와 방열판을 장착할 수 있고 조립 후 손이 들어갈 공간이 협소해서 그래픽카드를 빼기 힘들 때가 있는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해결되니까 훨씬 편하죠. 이건 ITX 보드에선 진짜 꿀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와이파이를 활용할 때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장착하는 안테나도 이지 기술 적용으로 굳이 돌리지 않아도 가볍게 체결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칭찬해야겠죠? 이거 SSD 장착할 때 나사 돌리는 게 은근 귀찮거든요. 그리고 막상 필요할 때 M.2 나사가 안 보인다? 그것만큼 빡치는 게 없어요. 자, 그럼 외관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분해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분해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새삼스럽지만 보드가 더 작아 보이죠? 가로 세로 17cm 크기 사이즈에 빼곡하게 작은 부품이 채워져 있고 전원부는 8+2+1 1페이지로 CPU 코어에 할당하는 모스펫은 8개의 80A 드라이버 모스펫을 활용했습니다. 이 정도 구성이라면 98X 3D까지는 무난하게 사용 가능하죠. 다음으로 분해된 방열판을 보면 써멀 패드는 알맞은 크기로 잘 부착되어 있고 방열판 자체가 약간 얇은 듯한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이게 한정된 공간에서 CPU 쿨러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크기예요. 여길 이렇게 보면 확실히 여유가 없죠. 그리고 다음으로 눈에 띄는 SSD 방열판은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두꺼운데 중앙을 확인해보시면 25mm 사이즈의 쿨링팬도 장착되어 있어요. 이렇게 신경 쓴 이유는 슬롯 밑으로 B850 칩셋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제한된 공간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보드랑 살짝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거 어떤 포트인지 아시겠나요?
아시나요? 바로 쿨링팬이 들어가는 포트입니다. 구성품으로 제공되는 케이블과 함께 활용하실 수 있죠. 그럼 외관부터 분해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테스트 결과도 보러 가야겠죠? 테스트에 활용된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원부 온도, 지금 보이는 위치에 센서를 부착해서 확인해봤습니다. 블렌더를 10분간 구동해봤을 때 센서 1번에서 평균 46.9도, 최대 55.3도, 2번 센서에서는 평균 46.7도, 최대 55.2도가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게임도 확인해볼게요. 사이버펑크 2077을 10분간 구동해봤을 때 센서 1번에서는 평균 45도, 최대 52.7도, 2번 센서에서는 평균 44.6도, 최대 52.4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이 정도 온도면 발열 관리는 전혀 문제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SSD 속도도 확인해봤는데 모든 슬롯에서 속도 저하 없이 기재 스펙이 가깝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관부터 테스트 결과까지 살펴봤지만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단점도 말씀드려야겠죠? 아무래도 단점은 ITX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ATX나 MATX에 비해 조립 편의성도 떨어지고요. 함께 구비해야 하는 케이스나 파워 같은 가격도 함께 덩달아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는 것 같고 호환성도 원하는 만큼 챙길 수 없을 때가 많죠. 정리하자면 불편함을 살짝 감수하고 써야 되는 폼팩터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취향만 맞는다면 완성했을 때 내 맘에 쏙 든다는 점이 바로 ITX의 장점이죠. 그래서 가격은 대체 얼마냐고요? 제가 영상 찍기 전까지 계속 확인해 봤는데 30만 원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막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 놀랍게도 경쟁 ITX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편에 속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싸기는 하네요. 자, 그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제품은 평소에 작고 컴팩트한 SFF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ITX 보드를 사용할지 고민하셨던 분들이나 ITX 보드 중에서도 SSD 속도 저하 이슈가 없는 제품을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가성비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덕질하는 누나 브롤이었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